자, 오늘 할 것은 우리 경제편. 예, 책은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예, 70페이지. 자, 일단 강의 노트는요, 저기 있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자, 일단 경제는 우리 매년 보니까 시험에 한 6개 정도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고작 한 4개 또는 5개 정도 아마 수업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경제에서는요, 항상 이제 기본이 수요 공급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 맥락이 뭔가 항상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니까 결국은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수요는 항상 공급과 서로 비교한다 생각하시고 이걸 같이 묶어서 같이 움직이면 훨씬 더 빠릅니다. 공부할 때. 자, 일단 이제 기본 용어 보니까 우리 보통 이제 수요라는 것은 표현할 때 D라 표현합니다. 공급은 S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자, 우리 보통 P란 건 뭐라 표현합니까? P 가격이죠. 그 다음에 일단 이런 약속을 먼저 하셔야 돼요. Q란 건요. 양인데 이게 QD면 뭐가 되겠습니까? D가 수요니까 수요량 되겠죠. 거꾸로 QS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급, 양일 이런 표현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기본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요 개념 자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강의를 보니까 11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죠? 맨 위에 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기본 개념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항상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시점 동안에 어떤 걸 쓸까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소비자 또는 이 공급자가 뭐 있습니까? 어떤 재화. 앞으로 이런 재화란 말과 용역, 서비스 이 말은 물론 용어상 차이가 있지만 이걸 따로 분리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보세요. 그냥 제품이다, 상품이다, 물건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재화를 수요 입장 물건 사는 거죠. 공급자 입장 물건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매 또는 판매 한 요건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하고자 하는 요건을 말할 것인가 요 두 개의 차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보통 이제 물건을 살 때 이미 산 양이 중요합니까? 사고 싶어 하는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요 산 양은 이미 요건 산 양은 다른 말로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다음 하고자 하는 양은 뭐냐고 이건 사전적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항상 문제 나왔을 때 이미 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있습니까? 사고 싶어 하는 양이 중요하다 보시면서 실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딱 두 개예요. 반드시 꼭 기억할 건 뭔가 첫 번째 있는 이 기간과 시점이 있죠. 이 차이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문제 보니 우리 과거에 15회부터 있죠. 26회까지 매년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욕구 있죠. 이 욕구도 보니 우리 한 3번 정도 시험 나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욕구를 먼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욕구는 크게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란 개념과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잠재적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유효 수요, 유효 공급만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 잠재 수요, 잠재 공급도 포함할 것인가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차이점이 이겁니다. 구분 기준은 어떤 걸 할 의사가 있냐 없냐, 어떤 걸 할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런 달라지는데 자, 둘 다 공통점 이 물건 수요 측면 둘 다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유효란 말 뜻이 뭐 있습니까? 그 정도 돈이 있는 결과 살 능력이 되는 곳이 유효 수요고 반대로 잠재는 뭐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사지 못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보통 뭐하냐? 잠재라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현재 원주시에 보니까 40평 아파트가 있죠? 한 5억 정도 한다 가정해보자고. 했을 때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하는데 얘는 그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살 능력이 되는 게 어디 유효수요고 얘는 돈이 없는 결과 이건 뭐 있습니까? 잠재수요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 수요량을 측정할 때 어느 범위까지는 포함할 것이 중요한데 자, 이건 어떤 수요 속에 포함되겠습니까? 현재 이 물건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는 결과
30년 후에 이 돈을 모을 수 있대. 이게 분명히 잠재죠. 잠재인데 이것까지 현재 있는 수요량 속에 포함한다.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봐서는. 그래서 꼭 알 건 뭔가 하면 수요이든 공급이든 반드시 유효 수요, 유효 공급만 취급하지 절대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잠재 수요, 잠재 공급은 취급지 않는다는 사실 꼭 아시라고. 그러면 이 어떻게 시험 나는가 하면요. 자, 우리 그 문제 있죠? 자, 문제 1번, 2번 그렇게 시험 나게 돼 있어요. 1번, 2번처럼. 자, 1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수요란 나있더죠. 앞에 말은 다 필요 없는 거죠. 뒷말이 중요한 거죠. 뭐뭐 있습니까? 의사와 능력 있는 수요. 즉, 유효 수요를 말한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공급이라는 것은 설명이 쭉 돼 있지만, 고대 기꺼이 공급하려 하고, 이게 할 의사예요. 의사.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공급이 할 능력이죠. 결국 이 말도 뭐 있으면 유효 공급 말하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수요이든 반드시 공급이든 그렇게 시험 나오는데 어쨌든 유효 수요만 취급하지 그 반대인 잠재란 건 취급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참고로 있죠. 요건 아셔야 돼. 설마 이거에 틀린 지문 내겠습니까? 틀린 지문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건 한 본격이 있는 거야, 한 번. 그냥 본격 있다 생각 그냥 쭉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럼 결국 뭐가 중요하냐? 앞에 있는 요 기간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정답이 되어지면 결국은 여기서 어떤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포맷이 거기에 세 가지 포맷이 있어요. 요 세 개 포맷 다 기억하셔야 죠. 즉, 우리 거기 있는 문제 중에 있죠. 4번, 5번. 4번, 5번, 6번, 7번. 그러니까 4번, 5번 같은 포맷 하나, 6번 두 개죠? 그죠? 6번 같은 포맷 하나, 마지막 7번 같은 포맷이 하나요. 딱 세 개, 세 개. 그 세 가지 어떤 포맷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봐보자고, 이제. 이런 거요. 이 기간과 시점에 대한 차이는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이 플로우란 말과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이 스톡이란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 플로우란 것은 한마디로 뭐 있으면 흘러간 거죠. 다른 말로 흘러간 양, 유량입니다. 거꾸로 스톡이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저장되어지고 축적되어진 양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저량이란 말을 쓴답니다. 그럼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 이거 묻는 거죠. 이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걸 가장 많이 묻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유량이란 말 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어떤 하천 또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간 양을 측정해 보겠다고 이게 유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물이 흘러간 양이 보니까 10,000톤 흘러갔더라. 10만 톤 흘러갔다 했을 때 이 양이 많다 적다 이걸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말 못할 것 같아. 왜? 앞에 보는 게 이게 한 시간이냐, 한 달이냐, 1년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유량을 측정할 항상 뭐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단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유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기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 저량이라는 말 뜻은 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물컵에 있죠. 담겨져 있는 양이 저량이에요. 이 담겨진 양은 항상 측정할 때 뭐 있습니까? 특정한 시점, 한순간에 있는 시점만 측정하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저량은 뭐가 됩니까? 시점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유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여기 있는 저량은 특정한 시점이 되어진 결과 얘는 장기란 말 것으로 관련돼 있지만 반대로 저량은 뭐 있습니까? 단기란 말 것으로 관련돼 있어요. 또 우리 집을 짓는 건 오랜 시간 걸리니까 신규 주택 것으로 관련된 말은 결국은 유량이지만 거꾸로 재고 주택과 관련된 말은 뭐냐? 결국은 저량 것으로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세 개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자, 그 이외 나머지 문제 푸는 요령은 이렇게 푸세요. 물론 유량과 저량에 대한 예는 꽤 많은데 그걸 다 보지 말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지문 딱 떴을 때 앞에 이 말을 딱 집어넣어 보시라고. 연, 월,
요 말 딱 넣었을 때 말이 되어지면 곧 유량이야. 거꾸로 말이 안 되면 이건 무조건 저량인데 말이 안 되면 그 대신 뭐 있습니까? 현재란 말을 집어넣어 보시라고. 그럼 분명히 말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 자, 원주시 인구가 보니까 40만이라 했을 때 1년 동안 40만 이 말보다도 현재 40만 훨씬 깔끔하죠.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저량 속에 포함되겠죠. 또한 같이 임대료 보니까 100만 원 되었습니다 했을 때 임대료 결국 뭐 됩니까? 월 임대, 연 임대지. 따라서 말 되는 거죠. 이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유량 속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보니까 4억이 되어진다 이 말은 1년 동안 4억이란 말보다 현재 4억이 훨씬 깔끔하죠. 따라서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저량 거죠.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시라고. 그리고 자, 우리 소득이 1억 되어진다 이 말은 연 소득 1억, 월 소득 1억이죠. 그러니까 결국 연 또는 월로서 말이 되면 곧 이건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유량될 것이고.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로 공부한다면 저량 있는 얘가 훨씬 적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2배 좀 더 공부한 이런 거 마시면 될 것 같아. 저량에서 인구나 가치 또는 가격 또는 뭐 있습니까? 자산. 이런 건 대부분 다 저량 속에 포함되고 거꾸로 뭐 이런 겁니다. 유량이라는 것은 혹시 본다면 이런 큰 뜻을 보시면 돼. 끝에 어떤 양이란 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거래량, 매매량이 있어요. 다만 조심할 건요. 요것만 빼고 주택 재고량 뭐 또는 재고 주택량 요거는 빼버리고 있죠. 나머지 양이라 붙어 있으면 전부 다 이건 유량 속에 포함된 것인가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 소득이란 말 같은 말이 뭐죠? 수입이지. 그죠? 이래 하시고. 또 우리 요 가격 것을 유사하지만 반대적인 게 있어요. 가격은 전체 있는 값이면 매월마다 지불되는 게 있지. 그게 뭐예요? 임료. 그래서 임료라는 거다 뭐 있습니까? 여기 이와 같이 임대료 같은 말이 토지이용 대가 뭐죠? 이런 건 전부 다 대부분 다 유량 속에 포함된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실은 굳이 다 암기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데 굳이 본다면 이렇게 파악하시는데요. 델스목에 있는 저량 속에 있는 요걸 먼저 기억하셔요. 이렇게. 요걸 기억하고 요거 뺀 나머지 몽땅 다 유량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봤으면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저기 있는 문제 4번, 5번 가볼게요. 문제 4번, 5번. 자, 문제 4번 보니까요. 끝에 뭐 있습니까? 저량의 저를 해당되는 거 됐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기억 보니까 끝에 소득 나 있지. 그 다음에 니은 부분에 연간 나 있죠. 기업 부분에 월 나 있죠. 니은 부분에 월 나 있죠. 자, 미음 부분에 뭐 있습니까? 자산 또는 가치란 건 요건 다른 말로 저량 속에 포함돼 주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 이 방식을 좀 아시면서 어떤 게 시험 나오는지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5번의 문제 키워드 뭐요? 항상 중요한 키워드 중요합니다. 기간이란 말이 키워드지. 그래서 이건 반드시 어디 속에 포함된다? 유량 속에 포함된다. 자, 일단 첫 번째 포맷이고요.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는 시험 나오고, 그 다음, 자, 다시 보세요. 두 번째 포맷. 여기 시험 나온답니다. 기간이란 말과 시점이란 걸 표현을 딱 한다고. 그리고 우리 보유란 말과 보유, 반대 존재란 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이렇게 내거든요. 자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주택이 존재하고자 하는 양. 이렇게 해서 갖다 우리 거기 있는 6번 있죠? 6번.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유량,
또는 저량의 수요 또는 공급량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를 장난친다고. 자, 푸는 방식. 요 원래 이제 앞에 쯤으로 기간이라는 것은 유량, 저량. 시점이란 것은요. 자, 두 번째. 한 개는 수요, 한 개는 공급이요. 보유하고자 하는 양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사고 싶은 양이야. 그래서 이 보유란 건 다른 말로 수요 속에 포함되는 거고, 존재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급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문이 딱 뜨면요, 밑에다 그냥 바로 써주라고. 기간 밑에 뭐 써야 돼? 같은 말? 유량이지. 그다음 존재 밑에 뭐 써야 돼? 같은 말? 그러면 결국은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6번 문제 2개 있습니다. 위에 있는 6번을 먼저 할게. 자, 뒷말부터, 뒤에 있는 말 가셔야 됩니다. 뒤에 보니까 일정 뒤에 뭐나 있습니까? 시점. 시점은 저량이지.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존재나 있지. 존재는 뭐죠? 공급. 연결하면 저량의 공급량.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있는 6번요. 자, 얘도 일정 기간. 기간 대신 유량. 그 다음에 뒤에 뭐 있습니까? 보유나 있죠? 보유 대신 수요. 연결하면 유량의 수요량. 그렇게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맷. 자, 다시 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요걸 가지고 있죠. 숫자로. 거기 있는 숫자로 좀 표현을 해보라는 거, 숫자로. 이거 문제 찾는 방식이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항상 나왔을 때 앞에 연, 월, 이런 말 나오면 유량이야. 반대로 얘는 반드시 현재란 말이 분명히 나와, 현재. 그래서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7번 딱 보는 제일 먼저 뭐라 있습니까? 현재나 있지? 그 현재 밑에 요 말 써놓고, 네? 저량이라 써놓고, 저량. 일단 써놓고. 자,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쭉 가면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 공급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 100만이 현재 뭐 있습니까? 공가 빈집이죠? 그 남은 집을 산 거 아니에요? 그 1,400이 뭐가 되겠어? 수요되겠지? 빈집 뺀 남은 몽땅 산 거니까. 그게 원래 이 말 아닙니까? 연결하면, 저량의 수요량이 1,400이고, 저량의 공급량이 1,500이죠. 그죠? 만약에 거기에서 일단 거기 답은 뭐가 됩니까? 저량의 수요량이죠. 자, 그런데 앞에 지문이 보니까 이게 현재가 나오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나왔어. 지문이 만약에. 그럼 이거 뭐 써야 돼? 유량이죠. 그런 거 말씀하시면 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결론 떠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회부터 26회까지 계속 시험 나왔으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내용 할 거 별로 없잖아. 딱 3개 포맷 아닙니까? 주로 물론 가장 많이 물었던 게 뭐냐? 이걸 제일 많이 물었습니다.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된 제일 많이 물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이 예를 묻는 거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런 지문을 떴을 때 어디 속에 포함시킬래 하는 문제 있죠. 요 딱 이 3개. 요 3개 포맷만 아시면 충분히 이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거랍니다. 일단 그렇게 내용을 딱 정리하시고, 나머지 이런 뭐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지. 이건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냥 본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건 절대 틀린 답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본격이 있다는 정도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지금부터 책에 있는 내용 좀 정리하자고요. 자, 책 갑니다. 자, 책에 보니까 70페이지. 자, 70페이지. 예, 수요 이론. 그래서 갈로 1번 수요 개념이 있다.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쭉 가서 구매한 욕구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 요걸 갖다 이제 우측에, 자, 71페이지 갈로 2번의 성격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데, 분명히 그 굵은 글씨 아시면 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 구매한 것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니까 사전적 개념 속에 있다. 두 번째,
앞에 우리 개념상 일정 기간이란 단서가 붙어 있는 결과 유량 개념만 취급한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욕구란 것은 반드시 살의사와 설능력 있는 걸 취급한 결과 유효, 수요 개념만 취급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뭐 있습니까? 유효, 수요하고 앞에 있는 유량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쭉 넘어갑니다. 이제 공급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79페이지요. 79페이지. 예, 큰 2절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공급, 이런 갈로 1번 공급 개념이 있는데 얘도 중요한 게 여기 뭐 있어?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예, 기간 동안에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여기 중요합니다. 요걸 다시 번역한 게 뒷장 가볼까요? 자, 80페이지 보니까 양갈로 2번 예, 공급에 대한 성격이 있죠. 딱 3개 있죠. 동그라미 1번 유량이란 말 뜻은 뭐 결국은 앞에 일정 기간이란 단서가 붙어 있는 결과 유량입니다. 또한 야채 이미 판매한 게 아니라 예,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죠. 그런 결과 이게 뭐 있습니까? 사전적 개념만 취급한다. 자, 그리고 예, 반드시 팔의사와 팔능력 있는 공급이니까 곧 이건 뭐 있습니까? 유효 공급만 취급한다 이겁니다. 자, 물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요 세 개 중 요거 아닙니까? 요거와 얘와 요거 세 개 아닙니까? 키워드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유량과 저량이지. 자, 요것만 따로 뒤에서 갈 건데 어디 보신가 하면요. 88페이지. 자, 88페이지. 예, 그 심학습 있죠. 자, 그 내용을 쭉 이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할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유량과 저량에서. 자, 일단 제일 먼저 보니까, 거기 유량 변수에서, 자, 심학습 안에 큰 1번,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자, 3번 중에 중요한 건 이런 것만 들고 나오세요. 예, 소득, 임대료, 그 다음에 생산량. 요거까지만. 자, 그 다음에 밑에 갈로 2번 저량 변수도, 예, 동그라미 3번. 3번 보니까, 예, 가격, 인구, 주택 재고, 쭉 가서 순 자산 가치. 자, 큰 2번 갑니다. 큰 2번 보니까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이 있죠? 우측 가볼까요? 자, 우측에 갈로 1번 주택 유량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유량의 공급량. 자, 그걸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기억 가볼까요? 개념에서 뭐라 있습니까? 일정 뒤에 뭐라 있습니까? 기간 나 있지. 기간 나면 이거 뭐요? 유량이고. 그러다 쭉 가서 공급한다. 이 공급이지. 연기란 뭐 됩니까? 유량의 공급량이지. 이걸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 밑에 뭐 있습니다. 니은번 얘가 있습니다. 작년 1년 나 있죠. 그러니까 연, 월,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유량. 그 다음에 100만이란 뭐 있습니까? 현재 공급 나 있죠. 연기란 뭐 있습니까? 유량의 공급량이 얼마 된다고? 100만 세대. 자, 다시 동그라미 2번 가볼게. 2번에 유량의 수요량 나 있죠. 이걸 개념 나 있는데 첫 번째 유량 나 뭐 나야 됩니까? 기간. 그 다음에 뒤에 보유하고자 나 있지. 보유란 말 뜻이 뭐예요? 수요. 이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니은번. 작년 1년 동안 1년 유량이고 공급된 주택이 100만인데 이때 중에서 95만 세대가 뭐 있습니까? 예, 팔렸다. 이 말은 요거 번역하고 두 개 있죠. 유량의 공급량이 100만, 유량의 수요량이 95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 주택 저량. 네, 동그라미 1번 저량의 공급량입니다. 자, 기억의 개념 보니까 일정 뒤에 시점이 붙어 있는 결과 저량이고 그 다음에 존재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공급량이고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우리 밑에 니은번이 있을 거예요. 얘를 보니까 현재 나 있죠. 현재 나와 있는 순간 저량.
자, 1000만 세대 주택이 존재한다. 존재 공급이지. 연결하면 저량의 공급량은 1000만 세대.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2번, 저량의 수요량. 자, 이걸 개념상 보니까 일정 뒤에 시점이 나와 있으면 이건 저량. 또, 보유하고자 나와 있으면 곧 이건 뭐 있습니까? 수요. 그래서 밑에 예를 보니까 현재 나와 있으니까 저량이고. 그죠? 1000만 세대는 공급량이죠? 10만 세대는 이 공가 발생했어. 그러면 결국 뭐 있습니까? 990만이 결국은 수요죠. 따라서 이 말을 우리 번역하면 저량의 공급량은 1000만 세대, 저량의 수요량은 990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다시 자, 이제 두 번째 요거 할 겁니다. 자, 수요이든 공급이든 곡선과 그다음에 법칙. 곡선과 법칙 이거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부터 해보자. 만약에 어떤 P가 뭐요? 표현상에서 가격입니다. 이 분필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자, 일단 Q는 양인데 QD이면 D는 수요입니다. 이걸 보통 수요량이라 쓰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QS란 말은 뭐냐? 결국은 공급량이다. 공급량. 자, 이때 보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이만큼 살 의사, 만들 의사가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자고요.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자 입장은 싼 거에 비싼 거요? 싼 것만큼 양은 증가될 것이고 거꾸로 가격이 올라오면 그만큼 비싼 거죠. 비싼 만큼 이 수요량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표현할 때 보니까 이 관계에서 반대 관계. 따라서 이걸 보통 표현할 때 뭐라냐? 가격과 수요량은 반드시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런 걸 좀 아시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 개 한 개 말로 표현하지 말고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프로 모든 걸 좀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기본 점전 잘 알고 있지만 세로축은 무조건 가격선입니다. 거꾸로 가로축은 뭐 있습니까? 양에 대한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요량이죠. 자, 여기 있는 표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재 보니까 이게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양이 10, 20, 30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100원 되는 게 결국 몇 개 정도 살 의사 있습니까? 30개죠. 200원 되면요? 100원 되면요? 자, 이와 같은 걸 전부 다 연결해서 만들어진 게 곧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수요인데 수요 곡선이죠. 문제는 수요 곡선 일론법이 분명히 중요한 건데, 자, 일단 이것부터 합니다. 항상 우리 양을 표현할 때 이 양은 많다, 적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상합니까, 좌우입니까? 그래서 무조건 지문상에서 좌우란 말은 이건 무조건 양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꾸로 가격은 높다, 낮다 이거죠. 따라서 이건 절대 좌우가 아니라 상하의 상하. 그래서 항상 표현상에 상하란 말로 나오면 무조건 이건 가격에 대한 표현 이걸 먼저 아시라고. 그런데 우리 항상 뭐든지 이 가격과 양을 표현할 때 무조건 양을 갖다 먼저 정해줍니다. 설명할 때. 그런 다음 나중에 가격을 뒤에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와 같이 양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즉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 옛날에 보니까 10개 정도 살 때는 가격이 얼마 있습니까? 근데 20개 정도 넣으면 가격이 얼마요? 그럼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양이 더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연결하면 이 곡선 일론법이 뭐냐? 이렇게 읽습니다. 뭐요? 하향 곡선 이렇게 읽으시라고. 즉 우측으로 가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반드시 우하향 곡선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급합니다. 공급은 항상 중요한 건 공급자 입장에서 이 물건 만들어주면 따라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되면 양이 증가되겠죠. 반대로 손해보고 그 양을 줄일 것인데, 그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현재 시장에서 물건 가격이 떨어진단 말은
공급자 입장에서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죠. 그럼 그 결과 양은 뭡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익이 더 많이 발생되어진 결과 양이 분명히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감소할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갖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가격과 양이 같은 방향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비례 관계다라고 쓰겠죠.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요. 현재 보니 가격선과 공급 양선이 있는데 얘가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이 양이 10, 20, 30이 되면요. 자, 100원 되는 게 내가 10개 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200원 되는 결국 뭐 있습니까? 이 정도 만들어져 있죠. 300원 되면 30개 만들어져 있는데 이때 이 각각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만들어진 게 곧 이게 다른 말로 공급 곡선이 나오죠. 그 중요한 건 공급 곡선 일론법이 중요한데 항상 뭐부터 읽습니까? 양부터. 양이 많아지게 해서 가격도 뭡니까? 올라가지, 그지? 따라서 이걸 표현할 때 뭐라 합니까? 우상향 곡선인데. 자, 문제는 여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오히려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게 뭐냐? 이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좋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 공급은 이게 훨씬 많이 묻습니다. 이 내용이. 자, 일단 문제 3번, 8번, 9번 3번과 8번과 9번. 자, 그래서 거기 있는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일단 3번부터 가볍게. 수요는 반드시 뭐야? 우하향 곡선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요 증가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요 감소하죠, 그죠?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시험 낼 때 보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많이 묻는, 이 말 더 많이 묻습니다. 근데 얘도 재밌는 건 실제 이건 정답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 베이스지 그렇게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시험 나면 우리 보통 지문 5개 나오면요. 그 5개 있는 지문을 채우기 위한 요건이지 얘들이 보통 정답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 좀 정리합니다. 자, 책 보니까요, 71페이지로 갑니다. 자, 71페이지, 거기 있는 양갈로 4번 수요 법칙.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그죠? 1번 보니까, 거기 중요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한다.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되는 거죠.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서 무슨 관계? 반비례. 고려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D장 가보니까 양갈로 5번이 있습니다. 수요 곡선은 반드시 무슨 곡선요? 동그라미 2번이죠. 2번 우하향 형태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마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는 거? 공급. 자, 공급 갈 건데요. 80페이지. 자, 양갈로 4번 공급 법칙요. 거기서 동그라미 1번이죠? 자, 굵은 것이 있을 거예요. 자, 첫 줄 끝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합니다. 그래 보시면서 셋째 줄입니까? 따라서 맨 앞에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존재하는 비례 관계다. 고려하시면서 우측에 81페이지의 양갈로 5번 공급 곡선 동그라미 2번 우상향하는 형태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요, 예? 했던 것은 기본 베이스에, 기본 베이스 이런 게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다만, 내가 꼭 어떤 정답 등을 좌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유량과 저량만큼 반드시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지문 뜻을 다 본 기억이 있다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있죠. 가장 중요한, 네, 우리 책에서 73페이지입니까? 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